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21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번부터 20분까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 화면에다가 이제 좀 이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한번 넘겨가면서 보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요. 21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21번을 보시면은 전력 조류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선에서 나중에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기준의 권선비 변압기를 달아가지고 1대 N으로 해가지고 1.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돼서 행렬 계산하는 그런 계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2번. 발전기의 유효밀, 무효출력의 상한값이 정해지는데 그때 제한값이 정해지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발전기 이제 가능출력 곡선을 설명하는 겁니다. 발전기 가능출력 곡선 해가지고 지진 일어나고 과열자, 저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 고종자, 계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기자, 계자, 고종자 담부에 의한 온도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온도라든가 안정도라든가 냉각 방식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단락비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단락비가 구조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쪽하고 또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단락비가 나면은 단락비가 뭐냐 하면은 정무학계 삼류지계. 예? 그 다음에 단락비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단락비가 대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럼 단락비가 큰 부분, 작은 부분 해가지고 철기계냐, 동기계냐 해가지고 구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구안, 가전, 반문층 해가지고 구안, 구조, 안정도, 가격, 구안, 가전, 전압 변동률, 구안, 가전, 반, 전기자 반정력, 무유전력, 충전 용량,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요. 단락용량 증대도 몇 번 나왔습니다. 단락용량이 증대되는 원인이 뭘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 입지가 많이 집중돼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발전기연으로 외워주십니다. 발전 용량이 대형화되고, 예? 전원 입지가 집중화되고, 발전기, 기관 계통의 2에서는 2루터, 연계가 되더래요. 그죠? 그럼 뭐니까, 단락줄리가 증가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발전기가 커지다 보니까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까, 선로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단락용량이 작아져서, 단락용량이 더 커지는 거죠.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내요. 그죠? 단병주둥이 단락비를 크게 하고, 예? 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하고, 동기조상기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내 주면 되고, 리액터를 이용해가지고 공급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단락용량 경감 대책은 그건 아니죠. 발전기용 단락용량 증가 대책. 고전 한대지 가지고 고임피던스 기기 제형 전압을 낮춰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류 리액터를 이용한다든가 고장줄 제한기를 이용한다든가 직류 연계를 한다든가 전압을 올려주면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가 떨어질 테니까 같은 용량에서 고임피던스 하고 발전기연 차지열과 고전 한재직 해가지고 발전기 단위 용량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전원 입지가 집중화되고 기관 계통의 2에서는 2루터화되고 광역 연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단락용량이 증대가 됐고,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 그죠?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 뭐냐? 차지열과 차단 용량이 증대된다. 이제 지락전류가 증가되고 열적 기계적 강도가 상승하고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차지열과 고전 한재지,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하고 전압을 격상하고 한류 리액터를 채용하고 고장줄 제한기를 하고 직류 연계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연 차지열과 고전 한재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모선의 종류. 예,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해가지고 복모선 부분에서 2.0 모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2모선, 그리고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그 모선의 특징 부분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압류 방위 환차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모선 보호 방식을 적용할 때 유의점이 뭐냐?
고장검출 계정기를 병용을 해가지고 27을 이용해가지고 오동작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T 설치 위치를 모선사에선 중복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호 맹점이 없도록 설치를 한 다음에 과전류 정수라든가 전격 부담을 고려해서 충분히 사고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CTB를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기획시 고려사항, 화력발전소 보시면 되고, 주변학기 보호용. 이게 87 계정이죠. 정기적 계정기가 기계적 계정인데, 정기적 계정기에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있는데, 주보호가 87이고, 후비보호가 뭐, OCR 계정기. 차비, 여고위 해가지고, 비율 차동 계정기로 보호를 하고, 차동 계정기로 보호하고, 또 후비보호는 거리 계정기를 보호하고, 또는 과전류 계정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계정기는 부충 방역을 해가지고 부홀주 계정기, 부충, 충격 압력 계정기, 방압장치, 부충 방유, 유면계, 건선 온도계 해가지고 기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홀주는 이제 96으로 시작하고 온도는 26으로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써주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 요건 이제 사단자 정수 부분에 대해서 TLO형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것들이죠. 1번에 고장지류 계산에서 일선지락 고장시 IG는 3I0, 그러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인데 3을 붙여가지고 되고, VB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의 2A인데 앞에는 Z0고 뒤에는 Z2고 앞에 부분은 B니까 A자승이고 일선지락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써주시면 되고, A자승 나왔으니까 뒤에도 A자승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A가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해가면서 답을 어떻게 쓸 건지, 왜냐면 이것도 지금 알고는 계시는데 그게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답을 어떻게 쓸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자꾸 하시다 보면 그대로 써지게 됩니다. 단락비는 정무학계 3유직에 얘기했죠. 아까 구조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구한 가전, 반모 충혈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발전기 병렬운용 고려사항. 단락비에서는 아까 그 단락비 대책이 단병 주종해가지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충전하고 발전기를 병렬을 하고 주파수를 저하해 충전하고 동기 조산기를 설치하고 뭐 리액터나 뭐 변압기를 접속해서 C 성분만큼을 이제 없애줘라 이거죠. 근데 C 성분이 아니라 결국은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되는 거죠. 결국은 전류 부분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는 변압기 병렬 운전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발전기 병렬 운전의 키워드는 후이지퍼상. 크가 뭐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크기 주파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상권, 극정각, 객처, 상회전 방향, 건수비, 극성, 각, 상권, 극천, 전압비가 같을 것, 각변이가 같을 것, Z,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좀 틀려도 상관없고요. 이게 이제 맞지 않았을 경우의 현상은 이게 뭐 순환전류다, 무효횡류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리계정기 종류, 동작 특성, 적용 개성. 거리계정기 뭐다? 정의. 계정기 설치점에서부터 하가점까지 정기적 거리, 전압전류 이상의 정기적 저번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작 원리에서 등가위를 그려주고 그 밑에서 등가위에 대한 거리에 따른 뭐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어떤 위치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계정기 정정 임피던스 부분이 지금 뭐 PTB분하고 CTB분의 1이 들어가면서 I는 R분의 V에서 R은 IV분의 V가 되고, 그 V2 부분이 PTB가 들어가니까 결국 임피던스 부분 나누기 그 PTB가 밑으로 내려가고 CTB가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그 폴트 된 것보다 높을 때는 내부 고장이고,
릴레이가 동작하지만 세팅된 부분이 작게 나오면은 실제 사고된 부분이다. 그때는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거시기전기 종류는 Z는 R 플러스 JX에서 R인 오음형, X인 리액탄스형, 그리고 Z인 임피던스형, 모형. 오음을 거꾸로 한 모형, 모를 옵셋한 옵셋 모형, 그 다음에 쿼드런트형, 렉탱글형, 그 다음에 토마트형, 렌치형 같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다. 그리고 적용 방식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해가지고 85%, 150%, 225%, 그 다음에 1에서 3사이클, 20에서 24사이클, 80에서 100사이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클도 정리를 해주시고, 거리계정기 적용상의 문제점만 10점짜리로 따로 나온다고요. 아분가전 직동타타의 유오, 그 다음에, 부부호로 그때 왔었죠, 부부호. 분류효과는 부동작, 가까운 지점 고장 시 부동작, 전압상승 실시 오동작, 이렇게 오고, 유오로 해가지고, 처음에 아크 정황에 의해서 오버리치가 나고, 분류효과에서 언더리치 나고, 그 다음에 직류분에 의해서 오버리치 나고, 그 다음에, 다중사고 시 언더리치 나고,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나고, 이런 내용들을 써놨었습니다. 분산형 전원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전력 품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분산형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장단점, 전단지 신호설, 선조 증사 대용, 전보 고독, 단상 역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분산형 전원의 배전계통 도입 시의 문제점 이 부분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전보를 받고 나서 고독해서 한상, 단상에다가 술을 혼자서 마셨다, 역주했다. 이렇게 해서 혼자 분산형 전원이라는 건 혼자 다 있는 것들이니까 혼자서 술 먹을 때 고독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문제점을 쓰실 수 있다고요. 대신 연계 시 장단점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연계를 한다는 게 어디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는 것처럼 전단리 신여설 하고 그러면 그 외부에 떨어져 있죠. 그럼 외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외부에 떨어진데 보통 공동묘지를 생각하면은 선조, 증사 대용해가지고 저희는 선조가 그쪽에 있으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묘하러 갈 때처럼 어디 외부에 이렇게 오래된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전단리 신현설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선조한테 증사하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외웠었습니다. 대용인데 용량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술을 갖다가 받쳐서 혼자 왔으니까 혼자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분산형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감안해가지고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이지 확보가 용이하고 단위 용량이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됩니다. 여러 개가 있다 보면 하나 죽어도 다른 쪽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리액턴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X분의 ES, ER, 사인 세트에서 안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 같은 것들이 향상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설비용률도 향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여설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팩치나 HVDC 썼던 것처럼 뭔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분산형 전원에 대한 것들은 뭔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단점들은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선로 정수가 불균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전류가 흐르면서 보호계전기가 오동작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어하기 힘든 전력조류 제어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선조, 증, 그 다음에 단락전류나 지락전류가 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통신 유도장이라든가 이런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 선조, 증, 사고 파급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큰 전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조, 증사, 대. 왜냐면은 여러 개의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규모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얘기고요. 선조, 증사, 대, 용량 같은 게 커져야 되는데 어떤 용량이냐? 아까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원거리 전송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통신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크기 용량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예제 7-3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제 7-3은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위상차와 밀접하고 전압 크기와 밀접하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는 예제 7-3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전술래 전압조정. 전압조정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하고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인데,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무효전력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발전기라든가 동기조상기라든가 볼로 리액터라든가 병렬 리액터 같은 쪽에서 투입을 함으로써 무효전력 설비에 관련된 조상 설비를 투입함으로써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변압기 OLT 시동을 통해 가지고 또는 변압기 2차 측에 달려있는 SVR 유도 전압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상 설비별로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주상 변압기, 배전솔로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MS 같은 거 오늘 배우셨죠? 그래서 기계 발급 안자원 해가지고, 근데 이제 EMS를 이제 설명할 때 적체직 신경질 해가지고 6장에 나와 있는 부분,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 부하 부분, 자장 지파수 배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 AFC 이상의 그 부분을 가지고 EMS로 종합 제어를 관리를 한다. 라고 해서 CCC, NCC, WIS, RMS, 그 다음에 RCC, HRCC, 345, 154, 수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EMS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EMS의 기능 부분은 기계 발급 안자원을 해가지고,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기계 발급, 급전원 훈련 모의 기능, 기계 발급 안전 제어 기능, 세사. 자료 취득 및 연계 기능, 원방 감시 및 제어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 개통 해석을 하고, 경제급전을 하고, 발전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 7, 6, 5, 154,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면적들 비교해놨던 것들, 모 공과학원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들 그때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전술래 무정전 군법. 이게 배전술래 무정전 군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죠. 활선 상태에서 하는 방법, 타선 상태에서 하는 방법, 로봇을 하는 방법, 바이패스를 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활선 바퀴를 하는 방법, 그다음 변압기를 위해서 무정전 저기를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배전자동화는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이제 배전 설비들을 컴퓨터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원격 감시 제어 및 개통 운영 업무를 현대한 게 배전자동화다. 그러니까 배전자동화의 목적이 뭐였죠? 공운 설계, 공급 신뢰도 향상, 운전효율의 극대화, 설비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개통 운영의 현대화. 배전 자동화의 구성 부분은 변압기부터 해가지고 패드 스위치, 리클로저, 가스 스위치 해가지고 수용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FRU나 CRU를 통해서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중앙 제어 장치 쪽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원격 감시 제어 및 개통 운영 업무를 현대화하고 있다라는 구성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기능,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공정갑의 첨점, 건민이라는 그걸 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해 줬고요. 배전자동을 적용했을 때 효과는 이제 공급 신뢰도 향상이라든가 운영 비용 절감이라든가 관리 업무의 신속화라든가 고객과의 정보 연계 등에 관련된 효과 등이 발생하더라. 단건 변압기 장단점.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동력 큰 누절, 자선 거부, 동력 큰 누절, 단절 저중 피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저는 동량이 늘어난다? 아니죠. 동량이 감소하죠. 왜냐면은 이권선은 두 개를 감아야 되는데 얘는 단건 변압기니까 하나밖에 안 감아져 있으니까 권선 분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권선 분비 자선 거부해가지고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나와가지고 동량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이 줄어드니까 효율이 증대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동력 자기 용량보다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고요. 부하 용량이 고유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소용량으로 큰 부하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동력 큰 누설 자석이 없습니다.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양쪽이 단절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연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단절 저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아까처럼 권선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어떤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누설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는 고장전류를 제한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락줄레가 커져가지고 열적이나 기계적 강도를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단절, 아까처럼 1차 측하고 2차 측가 똑같으니까 절연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절, 저압축 건선도 고압축 건선하고 같은 절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고요. 절연을 이제 똑같이 해야 된다. 중성점 접지 계통이어야지만 되죠. 왜냐면 1차 측이 YY, 뭐 델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단건 변압기에 Y축 부분이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2차 측도 중성점 접지 계통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기락전류가 커지겠죠. 중성점이 직접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그 지락전류를 저감한 목적으로 뭐 피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용 변압기 여자 전류하고 여자 드립제는, 여자 전류는 변압기를 무부하 상태로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인데 그 여자 전류인데 그게 순식간에 전원 투입 순간에만 7초에서 전격 전류 한 6배에서 한 10배 이상의 큰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는 게 여자 도립 전류다. 그래서 그 도립 전류에 대한 메커니즘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서 트감 고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 저감 대책들이 그 비율 차동 계종기에 들어가 있죠. 특강법이. 그래서 트림 락법, 감도조화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 중에서 이제 그 감도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여자 도립제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제 소용량하고 대용량하고 그 다음에 열간하변이나 냉간하변이나 또 고압축에서 투입이나 저압축에서 투입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틀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계정기로 가게 되면은 디지털 계정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이 부분부터 보시면은 이제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표본을 해가지고 그걸 부호화해가지고 01이라든가 해가지고 001 뭐 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FS MAD 연출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필터링 한 다음에 샘플링 한 다음에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EFS 연출, 그 다음에 EFS MAD 머징을 하고 AD 컴퓨터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뭐였죠? 디지털 계정기 장점? 디지털 릴레이 관점이 다소 경고 융조 써서 한 거였던 것 같은데, 다소 경고 융조 써서 한 거. 다기능, 소용화, 경제성, 고신뢰성, 다소 경고 융통성, 저부당, 서지나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항온항습 같은 건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고온 저온에서 오동작이나 부동작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써주셨고요. 가공지선에서 발생하는 진동,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미팅 진동, 예. 갤럭시 점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아톡스 배트. 근데 방지 대책에 대한 키워드는 아톡스 베트였고, 그 다음 정의 부분에서는 미풍 진동에 의한 뭐 칼만하류. 그래서 미풍 진동이 불면은 전선 주변의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서 칼만하류에서 상하 교변력이 발생해가지고 전선이 미풍 진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그 미풍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선이 굵고 가벼울수록 좋다. 그래서 ACSL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ACSL 같은 걸 사게 되면 가벼워지니까 그게 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동을 억제할 수 있게끔 뭔가 달아주는 거죠. 진동 억제 장치를. 그래서 진동 억제 장치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톡스 베트 해가지고 아머로드를 설치하거나 스톡 브릿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스페이스를 설치하거나 아톡스 베이트 댐퍼를 하거나 토셔널 댐퍼를 설치해가지고 진동을 흡수를 해주고 있다. 그
그래서 그 각각의 그림들, 아머로드는 어떻게 되는지, 토셔널 댐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스톡브리지 댐퍼는 어떻게 되는지, 스페이스 댐퍼나 베이트 댐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었죠. 안정도 해석 기법의 등면제법하고 단단법은 과도 안정도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었죠? 아침에 얘기했죠. 시간하고 주파수 부분을 생각하시라고요. 시간, 고유값, 주파수.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루트 후리치법, 뭐 추이행렬법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시간 부분은 추이행렬이 맞습니다. 시간행렬법. 그 다음에 정특성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차가기 위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등면제법은 2기 계통에서만 하게 되고 그 단단법은 3기 계통에서 하게 되고 일각칠시 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시면서 비교하게끔 돼 있었고요. 안정도란 무엇이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뭐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정태 안정도하고 과대 안정도 부분에 대한 종류나 해석 방법들 그리고 그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 안정도 향상 대책은 리전 충익계 가지고 리액턴스 저감을 하고 리전 전압을 격상을 하고 충격을 저감하고 입력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는 부분은 기타적인 부분, 입출력 변화, 입출력 평형을 불평형에 의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랭킹 사이클 장시선도 치스선도에서 랭킹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 발전소에 맞게끔 설계한 게 랭킹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과열기 2차 측부터 점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저기 터빈 쪽부터 발전기 들어가는 부분부터 1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등원 내용을 설명해 드렸던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SS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SS 부분을 보시는데 PSS의 기본 개요 4글자 송남부죠. 소근여자 장치 사용 시 AVL 응답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막 흔들리죠. 그래서 난조가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남부 난조가 생기다 보니까 부제동에서 아까 막 흔들리는데 그걸 제대로 제동을 못 해주다 보니까 부제동에 의한 송남부처 저주파 동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FPW 해가지고 주파수라든가 그 다음에 각속도 편차라든가 주파수 편차 등을 이용해서 안정화 시운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 EPC 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내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들은 조금씩 협의하면서 조정이 될 텐데 미리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설계하실 때 다른 데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베껴다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지만 됩니다. PSS 쪽에서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가 뭐냐? 조금 전에 개요를 설명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보시기 쉽게끔 그림을 그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발전기가 있고 거기에 계좌가 있고 계좌에 여자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계좌 쪽 여자기 전단에 AVR이 달려있고 그 AVR에 전압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변화돼서 어떻게 출력이 나가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PSS 입력 신호는 안정화 신호하고 보조 안정화 신호인데 안정화 신호 같은 경우는 크게 제시가 되고 보조 안정화 신호 같은 경우는 전체 신호의 한 10% 정도로 가감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PSS 역할을 보시면 인계자 위진동 작불 빼가지고 인덕턴스 그 다음에 계좌 전압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자석 응답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인계자 위진동 위상지연이 발생해서 진동에 의한 억제 작용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AVR 작용력이 보호계정기 쪽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와서 내용들을 좀 보고 토의하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PSS 역할은 FPW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제동계수 없이 또 제동계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수렴을 하는지 그런 그림을 하고 PSS 기능은
회전 속도라든가 출력을 감지해서 여자 전류를 제어하고 출력의 진동 현상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키워드에서 그 펑션 전달 함수를 보시면은 변진 증거제를 외웠습니다. 변진 증거제. 신호 변환기, 변진, 그 다음에 진지상 회로기, 변진 증폭기, 그 다음에 거제, 신호 제거기가 있고요. 신호 제한기가 있고, 신호 제거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 신호 제한기는 조금만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각종 그 전달함수 그림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지, 그 전에 있던 것처럼 어떤 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봐줘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발전기 계좌군소에 대한 구조를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비들이 어떻게 되는지 메이커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성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이 뭐가 있죠? XLP, OF, POF 케이블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별로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52번 같은 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발전기 경제 운영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PG1, PG2, PG3가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전 손실이 없다고 가정되어 있고,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PG1의 발전기에 대한 출력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좌표법. 비대칭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칭좌표법을 썼습니다.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어떻게 틀리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전소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계등기 차단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열병화 종류, 태양장관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MP로 보시면 돼요. MP. 반사 방지막이 있어서 마이너스 극에 그 전자가 이동하고 플러스 형으로는 전류가 이동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재 이끌어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장점은 수시 예진모입니다. 수시 예진모. 수유지 부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수시,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고 보수 점검이 요기하다. 수시 예진모. 에너지원이 방금 영구적이고 진동 같은 게 없다고 해요. 모성 구성을 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진동 고통 같은 게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하느냐, 완전 연결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이런 식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틀려지고요. 유도장의 원인과 대체. 정전유도냐, 전자유도냐, 고조파유도냐, 전격전압과 그 2차 측이잖아요. 열병합 발전 부분 보시면은 58번부터 보시면 열병합 발전은 열과 발전을 병합을 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타핑이나 바토믹 사이클이 있고, 발전 형식에 따라서 증가복지, 증기터빈, 가스터빈, 복합발전, 그 다음에 디젤 발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복지 배추복 해가지고 증기터빈에는 배합터빈, 추기배합터빈, 추기복수터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썼을 때 장단점이 뭐냐. 그래서 열병합 발전의 장단점은 이 수시 예진모가 아까 저기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발소 내양지, 환기진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예진모 경제기에는 태양열 쪽이고요. 열병합 발전 쪽에서는 발소 내양지, 환기진병. 키워드하고 단점, 워스트 케이스. 그러면은 베스트 프레이스는 발소 내양지니까 발전 원가가 저렴하고요. 손실이 저감이 되고요. 발손에 에너지 효율이 증대가 되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 난방 시 공해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은 환기형별,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이 요구가 되고, 기기 효율 및
실내도 항상 대책이 필요가 되고, 환기, 진병, 진동, 소음, 대책이 필요하다. 환기, 진병, 병렬 운전 시에 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50교례 안전대책에서는 이게 지금 그 보이드 효과하고 도필 효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핵분열이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했다가 핵분열 반동이 감소하고 또 온도가 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따로따로 저기가 안 되고 누군가 물을 그 바꿔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열혈 향상 대책 끝났고 원자력 완전 대책 끝났고요. 유도장애 원인과 대책. 유도장애는 종류가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전력계통과 통신선 간의 상호 어떤 용량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자유도장애 때는 그 전력선 대지전압에 비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I01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중성전 접지 방식에 따른 영향을 표를 작성해 주시오. 중성전 접지 방식이 직접 접지가 있고 저항 접지가 있고 비접지가 있고 저항 접지는 그냥 일반 리액터 접지가 있고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고요. 그걸 대용량, 소용량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중성전 접지 방식에서는 간절, 가보, 통질 해가지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또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철탑의 설계시장, 성형사 가지고 성지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해가지고 사용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초전조태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초전조태가 발전기에 쓰여질 때, 변압기에 쓰여질 때, 케이블에 쓰여질 때 이런 부분별로 각각의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부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여기 코로나 발생 원인 어떻게 되죠? 코로나 정의. 전선이나 부채, 공기 저변이 파괴되면서 열빛이나 소리가 나는 반응. 예. 전선 주변의 공기의 절연석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진하는 현상이 바로 코로나 현상입니다. 코로나 현상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파열극한 전이강도. 예, 파열극한 전이 강도를 가지고 그때 견뎌줘야 되는 코로나 발생 인가 전압이 나오고 코로나 발생 인가 전압만 나오면은 저희가 그걸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레기 전격 진압 시한 전압. 여기 나타나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 코로나 발생 원인 했고 그 다음 장애 소선부 소유지, 대체, 목표가 이하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피레기 정격 전압이 뭐죠? 속류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 예, 맞습니다. 속류가 들어가야 된다요.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사용 주파수의 교류 전압, 시료값.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면 시료값이 아니라 다른 뭐 값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한전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파 내습시 피레기가 대지로 방전하고 나서 피레기 단장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이 피레기 대기전압이라고 드렸습니다. 피레기 역할, 구비조건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역할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각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피레기의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겠죠. 너무 높으면은 사고 전압까지 올라가기 전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충상 방송 내. 그거는 이제 구비 조건이었고.
복초가 이하 반응이었네? 그건 복토체였는데. 그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지. 그 다음에 제한전압과 절연흡조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으로 할 때 절연흡조 가지고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460을 기준으로 해서 1단 저감, 2단 저감 해가지고 나와있던 부분 1000kV 미만에 대해서는 1단 저감 시 100kV고 1000kV 이상에 대해서는 1단 저감이 250kV라는 저희 쪽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GIS 특징. GIS가 뭐죠? 가스 인슐레이트 스위치기.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함체 내 SF6 가스로 충진된 모성과 백팩기를 SF6 가스로 적용된 함체 내에 스위치기가 SF6 가스로 적용된 가스로 저를 분리시켜서 지금 보시면은 GIS란 철제 용기에 모선 차단기 달러기 등을 넣고 SP6 가스로 현지 충진 밀폐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신뢰도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그 설계 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수님 추천에는 정의가 다 적혀 있습니까? 예? 교수님 추천에는 정의. 네, 정의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정의를. 저걸 어떻게? 네? 본인이 만들어요? 정의가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의 정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적어놓고 보고 있죠. 그리고 SP6 가스의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그 다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도해 양고가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GIS 장점이 아까 보시면은 유기지 안건고 4단조교 유기액이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외우기가 힘들어도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GIS 같은 것도 변전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70번에 이제 콘덴서 결선도 해가지고 278짜리가 18개가 있으면은 OMV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전 코일 있고 방전 코일이 양쪽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 콘덴서가 6개가 양쪽으로 있고요. 3개, 3개 이런 식의 거기에 대한 결선 방법이라든가 리액터가 어떻게 달려지는지 그 다음에 차단기가 어떻게 달려지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용 콘덴서의 결선도를 그리라.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고요. 이제 책에도 안 쓰고 이렇게 말만 하면서 가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서지 임피던스 로딩. 그러면 그게 뭐죠? 고유, 송전, 용량이라는 얘기죠. 로딩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유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고유에 대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도 상태에서 서지가 발생해서 파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Z 오메가는 루트 C분의 L, 루트 Y분의 Z 이렇게 설명도 들어있고 여기는 뭡니까? 송전 용량이니까 송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예, 수전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 수전 전력을 고유 성전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전단이니까 여기서 ER, VR 이 부분이 수전단이고 그걸 특성 임피던스니까 밑에 Z 오메가가 들어가니까 PR은 Z 오메가분의 ER 자승이란 그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려지니까 그런 것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량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송상세 가지고 고유부합법, 송전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트레이라는 실험식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 이런 내용들 나올 거예요. 서지. 원인별 6가지 뭐였죠? 키워드가? 배우가사, 무유병, 중국, 판정. 그럼 개표 서지의 원인별 6가지. 무유변 변자. 아니죠.
기고, 과서. 개통 조작시. 그 다음 고장 발생 시. 그 다음에 과도 진동전압. 상유지파 지동전압. 그러면은 개폐서지 뭡니까? 거기서. 무유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과도 이상전압이 예? 바로 이제 그 개폐서지가 되는 거고 상유지파 지속성 이상전압이 다른 게 되는 거죠. 무유변 영충군데 여기서는 단축여지 쓰리고를 외웠습니다. 저희가 외웠을 때 개폐서지 원인별을 해가지고 개폐서지 해가지고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하고 그림들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투입서지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반사 되면서 2배 되고 그다음에 부반사 되면서 뭐 마이너스 1배가 됐다가 또 마지막에 가면서 다시 0으로 되는 이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바 송전솔로 차단 시 지속성 이상전압이 아까 보시면 표 9-1을 해가지고 상연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폐부자 012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통 조작 시, 개고, 고장 발생 시, 과도 진동전압 빼고 상연주파 진동전압 보시면 무유변 영충고 폐부자 012 폐부자가 되는 거죠. 폐부자 0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통 조작 시에는 페란치 현상, 폐부, 수체 발전기 부하 차단, 단,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에는 기분파, 고주파가 공진전압이 되고, 소리릭트와 관련된 1회선 이상전압이 되고, 소리릭트에 대한 이기통 병가에 대한 그런 확인 레터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통 조작 시 이상 방법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지속성 이상전압의 종류도 설명했죠. 폐부자 012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상전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폐부자 012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발전기 여자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AC가 있고 DC가 있고 정지형이 있고 있는데 그걸 이제 DC 부분을 이제 정지형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왜? DC 자체에서 발생되는 건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연구자석밖에 없습니다. 연구자석이랑 배터리 뭐 이런 정도밖에 는 DC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배터리밖에 없는데 그 배터리 부분은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AC를 DC로 해가지고 충진을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AC 여자기는 전압 조정 범위가 넓은 대신에 발전기 축이 길어지고 그다음 보수가 불리한 변만에 정지형 계정기는 발전기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들이 간단하게 되고 발전기 축이 짧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좌 차단기 용량이 커야 되고 이러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기터빈의 긴급 정지 보안 장치, 바이패스를 시켜줘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갑자기 입전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개통을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뭐였죠? 상건 극정각 세트 아까 설명드렸죠. 그 부분 보고 변압기 이행전압 중요. 변압기 이행전압에는 몇 가지가 있죠?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 두 개가 있습니다. 정전 이행전압은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에 C12라는 부분이 있고 변압기 2차 측의 중간에서 대지까지 연결한 C2라는 그 수식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뭐 양쪽에 대한 그 구조에 따른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10점짜리로 나옵니다. 변압기 이행전압 같은 경우. 변압기 내부 이상 검출. 예방보정 기술.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보시면은, 내부 이상을 검출하는데, 이런 절연열화 검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열화 검출. 일반적으로 뭐 변압기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그래서 이 활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 사선 상태에서 진단하는 방법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같은 변압기 열화 진단을 지금 활선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중가스 분석을 한다든가 부음방전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음파 삼상을 실한다든가 적외선 열화상 등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부 검출하는 방법들이 있고, 자 보시면은 화력발전 환경 공유 대책이 있고, 드럼 보일러하고 관리식 보일러, 이게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는데, 드럼 보일러는 드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들을 걸어줄 수 있는데, 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리 측면에서 틀려지는 부분, 원구 급열제로 제가 했었는데, 원리 측면에서 차이점, 구조상의 차이점, 수조건의 차이점, 열설시 측면의 차이점, 원구 구열체, 제어 방식의 차이점. 그래서 저부하에서 어떤 부하 분담을 돌려서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럼 그쪽에서 오케이 하기 전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복도체가 등가단 면적 단도체에 비해서 갖는 장단점. 실리송고 정지수 해가지고 시료저항이 감소하고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송전용량이 증가하고 실리송코 코로나 발생이 억제돼가고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다도체 사용 시 문제점은 정진소, 정전용량이 증가되고 진동이 커지고 소도체 간에 스트라이킹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 붕괴 시 사고 파급과 안정대책. 이것도 지금 전력계통공학의 14장 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그러죠. 14장 부분. 경제성, 품질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자 정수 구하는 식. 해가지고 사단자 정수는 선로 정수별로 해가지고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좀 단거리에서는 RL만의 회로, 중거리에서는 RLC만의 회로, 장거리에서는 RLCG만의 회로고요. 각각의 이제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T형과 파형으로 계산하는데 분포 정수로 계산할 거냐, 집중 정수로 계산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 전압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전류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임피던스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A, B, C, D 4단자 정수별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송전단 전압 쪽이 0이 됐냐, 수전단 전류 쪽이 0이 됐냐 해가지고 그걸 위아래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86번, 87번은 넘어가고, 공급 신뢰도 평가지 있을 생각 나시나요? 정전 시간, 빈도, 그리고 크기, 이렇게 나왔었죠? 신재생 에너지,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안정도 향상됐지. 아까 앞에서도 전압 안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안정도 나왔죠? 이거는 위상각 안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식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기 무한대 계통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정기적 출력이라든가 기계적 입력이 감소하고 관성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안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면 리전 있기, 단단 복직, 기회, 승석중, 소개, 보고, F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발전에 의해, 양수발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전력계통 연기 장단점. 연기를 할 때는, 장점이 공리신효설, 정불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 예비력이 절감이 되고요. 리액턴스가 감소되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효율이 증가되고, 설비용률이 향상이 됩니다. 공리신효설, 정불사조. 단점으로는 계통 전체로 파급이 납니다. 정불, 선로정수 불균형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예전기 같은 경우는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 차단이 불가능할 때는 사고 조건이 악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자는 연계선 조류 조정이 힘들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력연계. 열중성자 원자로에 대한 4인자 고시, NEPF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핵감, 냉반, 제차, 핵연료, 감속제, 냉각제, 반사제, 제어제, 사폐제. 그 부분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일단은 이제 수소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중성자 흡수가 작거나 감속기가 큰 어떤 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수해가지고 경수가 있고 중수해가지고 무거운 물이 있고 더 무거운 이제 그 담당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윤학체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전력 품질을 하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보통? 세그, 스엘, 고조파, 플리커 뭐 이런 부분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고조파가 가장 많이 나오다가 요즘 플리커가 좀 대세고, 그 다음 거기 세그, 스엘 부분이 조금씩 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리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품질 유지 범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원선도 원해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저희가 설명은 여기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모아 전기학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강사님이 이걸 10분 동안 해가지고 원해 방정식을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다운은 안 되고 안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 안 했던 것들 다른 데서도 있는 데가 어디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면은,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내용을 보고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사곡선법 나와 있고, 아까 절연재료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절연재료 부분을 전기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의 여러 원인을 할 거냐, 변압기의 여러 원인을 할 거냐, 전동기의 여러 원인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시면 CV 케이블 쪽의 여러 원인하고 변압기나 뭐 이렇게 이런 쪽의 여러 원인은 틀립니다. 근데 변압기나 이제 전동기 같은 건 비슷합니다. 발전기나 이런 쪽은. 근데 케이블은 이제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이블의 구조에는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 등에 의해서 그 안에 뭔가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대부분 수분 침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수분 침투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이런 화학작용 등에 의한데, 케이블 같은 건 땅속에 묻어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이 되는 요인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열화 진단 방법이 있는데, 여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이 있고 활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절연 재료의 열화 원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써줍니다. 그래서 뭐 절직 유부 누수 활저 해가지고 건매컴 천단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케이블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절연 재료의 열화 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절직유부 누수활적 건매컴 천단반에서 케이블은 사선 상태에서니까 절연저항을 측정합니다. 메가를 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류 고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고요. 유전정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세릉비리질이 해가지고 계산하고, 절직유부 부음방전 시험을 합니다. 사선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죠. 근데 활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직유부 누수 활자에서 활선 상태에서는 누설 전류를 하는데 직류 전압을 중첩을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AC 교류 쪽에다 직류 전압을 중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트리를 이용해서 검출을 하고요. 활선 탄델타를 해서 합니다. 저주파 중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파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가 생겼을 때 나오는 부분을 검출을 해서 사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케이블 같은 건 열화 대책에서 건매컴 천단반인데요. 건식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표면이나 경계면을 매끄럽게 해서 그 사이에 공국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건매컴, 케이블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접속지라든가 이런 데 컴파운드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건매컴 천, 볼테이지 스테빌라이저 등의 첨가제를 혼입을 해가지고 전기가 집중이 되는 걸 방지합니다. 왜냐면 펜틸링을 하다 보면 그쪽에 전기가 집중이 되거든요. 절연이 약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에 파괴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테이지 스테빌라이저에 첨가제 등을 투입해가지고 집중을 방지하고, 건매컴 단말 처리를 이제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습기 침투가 들어가지 않게끔 합니다. 첨단반, 반도전층을 이제 균일하게 배치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101번부터 해서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